여러분, 사랑이라 나이가 들면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저도 모르게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익숙해졌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를 기다리는 저를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4세 임정희입니다. 1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됐어요. 자식들은 바빴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주는 사람 없고 밥을 먹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었죠. TV를 틀어도 소음일 뿐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릴 적 뛰놀던 바다가 떠올랐어요.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 바람 냄새를 맡으며 자랐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도시에 살면서 바다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날따라 그곳이 그렇게 가고 싶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오랜만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음을 달래려 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마주쳤어요. 그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주변의 반대를 이겨냈는지 말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계속해서 얻으실 수 있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침대 옆 남편이 자주 누웠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문득 손을 뻗어보지만 차가운 이불만이 손끝을 스치죠. 창문을 열자 새소리가 들려와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커튼을 젖히고 햇살이 좋네 라고 말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이 제 아침을 알려줄 뿐이에요. 부엌으로 나와 간단히 밥을 차렸어요. 식탁 위에는 밥 한 그릇, 반찬 몇 개뿐. 남편과 함께였을 때는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식사했었는데 이제는 조용한 식탁과 마주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숟가락을 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옆자리를 바라봤어요. 텅 빈 의자가 더 크게 느껴져요. TV를 켰어요. 채널을 돌려봐도 뭐가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켜놓은 거죠. 그런데 소리만 가득할 뿐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창밖을 바라보니 옆집 손주들이 놀러 왔나 봐요. 마당에서 뛰어놀며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정막이 밀려왔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하나.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더니 보험 영업 전화였어요. 우리 애들은 언제쯤 전화할까? 딸과 아들은 각자의 가정과 일에 바쁘죠.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볼까 하다가도 또 바쁘다고 할까봐 망설여져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해. 매번 똑같은 말이에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저는 늘 그렇게 대답하죠.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거든요. 오후에는 공원으로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손주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갔던 공원, 손을 맞잡고 걸었던 길, 함께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벤치. 그땐 이런 순간들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평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이러다 평생 이렇게 혼자 살겠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부엌 창문을 열었는데 어디선가 짠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어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그 냄새는 바로 바닷바람의 냄새였어요.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는 매일같이 바다로 뛰어다니며 놀았죠. 바람이 불면 파도 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고, 모래사장에 발을 묻으면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도시에서 살면서 바다는 점점 멀어졌어요. 아이들 키우랴, 남편 내조하랴, 바다를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왜 그날따라 바다가 그렇게 보고 싶어졌을까요? 침대에 누워 옛 사진첩을 꺼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여행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에 저는 참 밝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웃음을 잃었을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유독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내일 바다에 가보자.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오늘은 꼭 가야겠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그런지 마음이 설렜어요. 작은 가방을 챙기면서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치약, 칫솔,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남편과 함께 대천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다니.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매일 같은 길을 걸었는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어요.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진 가로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여행할 걸 그랬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늘 다음을 기약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할 사람이 없었어요. 버스는 조용히 도로를 달렸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씩 졸기도 했어요. 차 안에는 저처럼 혼자 여행하는 노인들도 있었고 젊은 연인들도 있었어요. 다들 각자의 이유로 바다를 향하고 있었겠죠. 대천 해수욕장 정류장입니다. 버스 기사님의 말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어요. 벌써 도착했네요. 버스에서 내리자 짠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익숙한 향기였어요. 어릴 적 바닷가에서 뛰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바다 온 게 언제였더라? 가슴 한편이 찡했어요. 작은 숙소를 잡고 짐을 푼 뒤 곧바로 바닷가로 향했어요. 5월의 바다는 잔잔했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한적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이었죠.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발밑에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죠. 바닷물이 발가락을 간지릴 때마다 어릴 적 추억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어요. 해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이런 풍경을 누구와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그때 문득 주위를 둘러봤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들과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해변을 거닐며 사진을 찍었죠. 저쪽에는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다들 함께네. 그 모습을 보니 다시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점심을 먹으러 해변가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외로웠어요. 식당 안을 둘러보니 역시나 가족, 연인들 뿐이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생선구이 정식 한 분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이제는 괜찮아야 하는데.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심코 문 쪽을 바라보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놓칠 뻔했어요. 어머, 저 사람은, 그 사람도 저를 본 듯했어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놀라움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후배 김경우 씨였거든요. 김경우 씨 아니에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먼 바닷가에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경호 씨도 저를 보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형수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머리카락은 많이 휘어졌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온화한 미소만큼은 변함없었어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가 묻자 경호 씨는 이 근처 해변 카페에서 전기 설비를 수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전기 기술자로 일하며 전국을 다닌다고 하더군요. 혼자 오셨어요? 가족들은요? 제 질문에 경호 씨는 순간 말을 멈췄어요. 잠시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를 20년 전에 병으로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 뒤로 두 딸을 혼자 키웠죠. 지금은 다들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그렇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살다 보니 다 지나가더라고요. 전 그냥 이렇게 일 끝나면 가끔 바다를 보러 와요. 바람 쐬는 게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 말의 순간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바다가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도 같은 이유였던 거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경호 씨가 커피 한 잔 하자고 했어요.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이라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작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조용한 공간,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곳. 이렇게 평온한 시간은 참 오랜만이었어요. 경호 씨가 조심스럽게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심장마비였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도 안 나더라고요. 말하면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형님은 제게 참 고마운 분이었어요. 경호 씨는 남편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줬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정호 형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전기 기술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힘들 때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고 용기를 주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남편이 용기를 줬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아내를 잃고 두 딸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형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 각자의 자녀 이야기,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문득 경호 씨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로 언제 돌아가세요? 경호 씨가 물었어요. 내일이요. 버스 예매해 놨어요. 저도 내일 서울로 돌아가는데 혹시 제 차로 같이 가실래요? 대천에서 서울까지
혼자 운전하기 좀 심심해서요. 순간 망설였어요. 예매한 버스표도 있고 갑자기 낯선 남자의 차를 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는 남편의 후배였고 이야기해 보니 여전히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괜찮을까요? 버스표는 어쩌죠? 그건 걱정 마세요. 표 취소하셔도 큰 돈 아니잖아요. 제가 서울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그의 따뜻한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고 경호 씨의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는 잔잔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 노래 아세요? 그럼요. 우리 젊었을 땐 참 많이 들었죠. 우리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오랜만에 소리 내어 웃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할 줄은 몰랐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경호 씨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잘 들어가셨죠? 네,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문자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 안부를 묻는 정도였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다녀오셨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건강 잘 챙기셔야죠.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매일 누군가가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어느새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놀러 왔다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만나는 사람이라도 생겼나 봐. 표정이 달라졌어. 순간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후 경호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왜요? 제가 봉사활동하는 보육원이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순간 망설였어요. 보육원이라니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싶었죠. 보육원에서 전기 설비 점검도 하고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준비도 도와드려요. 형수님이 오시면 배식 같은 거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함께 가보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 경호 씨가 차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가까운 곳이에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오래된 보육원이라 손볼 곳이 많아서 자주 가요. 보육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 오셨다. 아이들이 반갑게 뛰어나와 경호 씨에게 안겼어요. 이야, 우리 성민이 많이 컸네. 지수는 오늘도 예쁘네. 경호 씨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나오셔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김 선생님. 이번에는 전기 쪽에 고장난 곳이 많아요. 네,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그렇게 경호 씨는 전선이 엉켜 있는 곳을 정리하고 낡은 전구들을 교체했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이상하게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수님, 식사 준비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보육원 주방에서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면서 배식을 도왔어요. 아이들이 반갑게 할머니, 밥 주세요 하며 웃는데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경호 씨는 배식을 마친 후에도 한 명 한 명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고 잘 먹는지 살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나이 들어서 누군가와
나란히 영화관에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고민이 찾아왔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남편의 후배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죄가 될까? 남편이 하늘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호 씨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 깊은 행동에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뭐 하셨어요? 저는 오늘도 딸네 집에 가서 손자를 봤어요. 경호 씨와 매일 이런 일상을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때로는 통화도 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호 씨의 연락이 끊겼어요. 아침마다 오던 안부 문자도 저녁이면 이어지던 통화도 없었어요. 바쁘신가 보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부담스러웠던 걸까? 답답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김경호 씨, 잘 지내시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벨 소리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졌어요. 나 같은 늙은이한테 관심 있을 리가 없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흘째 되던 날,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여보세요?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경호 씨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 휴대폰인데요. 지금 전화를 못 받으세요. 혹시 누구신지요? 아버지, 경호 씨의 딸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 임정예라고 합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요. 아, 정예 아주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일하시다가 팔을 다치셔서요. 네, 병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딸이 알려준 병원의 이름과 병실 번호를 메모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는 길에 병문안 음식을 사고 과일도 골랐어요.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서둘러 본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병원 복도를 따라 걸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경호 씨는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른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형수님 어떻게? 따님한테 들었어요. 많이 다치셨다고. 병실로 들어가 과일 봉지를 내려놓았어요. 경호 씨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화면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팔까지 다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걱정했던 게 부끄러워졌어요. 저를 피한 게 아니라 정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병실 의자에 앉아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실 줄 몰랐어요. 당연하죠. 걱정됐는 거요. 그런데 형수님 과일 깎는 솜씨가 대단한데요. 별 말씀을요. 손주들 간식 챙기다 보니 늘었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병실에 함께 있었어요. 약도 챙겨드리고 간호사가 가져온 식사를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숟가락을 들기 힘들어하는 걸 보고 밥을 떠서 건넸어요. 정말 죄송하네요. 이렇게까지 신세를 지고. 아니에요. 아프면 서로 도와야죠. 오후가 되자 경호 씨의 딸이 병문안을 왔어요.
저를 보더니 순간 놀란 듯 했어요. 아주머니, 경호 씨가 웃으며 딸에게 말했어요. 정예 씨가 일부러 찾아와 주셨어.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예 씨. 그동안 줄곧 형수님이라고 부르던 경호 씨가 처음으로 저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딸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어요. 그녀가 돌아가고 병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창밖에는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경호 씨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예 씨. 이번에도 형수님이 아니었어요. 사실 연락하고 싶었지만 혹시 부담될까봐 참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정예 씨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나 같은 나이 든 여자를 좋아한다고? 농담하지 마세요. 우린 이제 손주도 있는 나이인데. 나이가 중요한가요? 정예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웃음도 많아지고 삶이 더 풍요로워져요. 경호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저도 경호 씨 연락 안 올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될지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의 후배라서, 그리고 이 나이에.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함께요. 경호 씨가 왼손을 내밀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안전하다고 느껴졌어요.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우리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경호 씨가 퇴원한 후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졌죠. 매주 토요일이면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갔어요. 시장에서 작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정예 씨가 끓인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20년 만에 먹는 집밥 같아요. 경호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건 참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경호 씨가 제 집에 고장난 전등을 고쳐줬어요. 이거 오랫동안 그냥 두셨죠. 전선이 낡아서 위험할 뻔했어요. 그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전등뿐만 아니라 수년간 불편했던 싱크대도 수리해줬어요. 이제 편하게 쓰세요. 이런 건 그냥 바로바로 고쳐야죠.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제 삶도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니, 수진 엄마. 옆에 아저씨는 누구예요? 경호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시는 눈치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인이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동네는 좁았고 우리를 함께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랑 다니면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이웃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경호 씨는 담담했어요.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숨어 다녀야 해요? 당당하게 지내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나누는 사이일 뿐이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함께 바닷가로 여행도 다녀왔죠. 1년 전 우연히 만났던 그 바닷가로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요즘 연락도 잘 안 받고 무슨 일 있어? 그때 저는 경호 씨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좀 바빴어. 엄마 지금 누구랑 있어? 남자 목소리 같은데.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응, 엄마 지금 친구랑 같이 있어. 나중에 소개해 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경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제 자녀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요. 그날 저녁 딸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진짜 경호 아저씨랑 만나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네 이모님이 엄마가 어떤 남자분이랑 자주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아빠 후배였던 경호 아저씨라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것 같았죠. 응, 맞아.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 의지가 되고 있어. 엄마, 아빠 후배랑 만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경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나중에 만나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나도 엄마가 외로운 거 알아요. 그런데 꼭 아빠 후배여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울렸어요. 엄마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걱정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난 오랜만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마음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날 밤 딸은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갔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으니까요. 딸이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간 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죠.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정말 아빠 후배랑 만나고 계신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어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있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게다가 아빠 후배라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너희 아빠는 내 마음 속에 언제나 소중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었단다. 경호 씨는 그런 엄마에게 웃음을 되찾아줬어. 그래도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빠 후배랑 사귀는 아내라고.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경호 씨는 늘 제 곁을 지켜줬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느 때처럼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봉사자 명단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봉사자들도 오기로 했어요. 한 기업에서 단체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봉사자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아들도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너 왜 여기 있어?
회사에서 단체 봉사 나오라 해서 왔는데 엄마가 왜 여기에? 아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경호 씨를 향했어요. 경호 씨는 몰랐는지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전구 만들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면 불이 켜지는 거야. 와, 경호 아저씨 짱이에요.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때 원장님이 아들에게 다가오며 말을 건넸어요. 우리 보육원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런데 저분이랑 아는 사이세요? 네, 조금요. 아들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원장님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김경호 선생님은 우리 보육원에서 10년 넘게 봉사해 오신 분이에요. 전기 설비가 고장나면 언제든 달려와 주시고 아이들에게 과학도 가르쳐 주시고요. 아들은 의외라는 듯 경호 씨를 다시 바라봤어요. 저분이 그렇게 오래 봉사하셨어요? 그럼요. 경호 선생님 없었으면 보육원 운영이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들도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그때 아이 한 명이 경호 씨에게 뛰어가더니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경호 아저씨,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경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아들의 얼굴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경호 씨가 아들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예 씨 아들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호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들은 망설이다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이서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경호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내를 일찍 잃고 두 딸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정호 형님께 참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아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정예 씨를 만나고 난 후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외롭지 않다는 게 어떤 건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경호 씨는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어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아버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정예 씨가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더니 한참을 고민한 듯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많이 외로우셨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주다니.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볼게요. 경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릴게요. 그 후 아들은 누나에게도 경호 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직접 만나보고 경호 씨의 따뜻한 성품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며칠 뒤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이라면 어머니를 잘 돌봐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녀들의 이해와 응원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경호 씨가 저를 바닷가로 초대했어요. 우리가 처음 재회했던 대천 해변.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변가에 서서 우리는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경호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정예 씨, 우리 남은 인생 함께 가요. 손에는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은반지.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경호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함께 채워가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조용한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 딸과 아들, 경호 씨의 두 딸과 그 가족들. 우리의 사랑을 축하해주는 소중한 사람들. 결혼식 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모든 것이 소박하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딸이 제 머리에 작은 꽃을 꽂아주며 말했어요.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제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두 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각자의 아픔을 이겨내고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두 분을 축복합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경호 씨와 제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젊었을 때와는 다른 깊은 사랑이 느껴졌어요. 세월이 가져다 준 지혜와 감사함,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마음. 이제 신랑 신부의 맹세가 있겠습니다. 경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혜 씨, 늦게 만났지만 남은 인생 동안 당신의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해요.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경호 씨, 당신을 만나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요. 앞으로의 계절들을 함께 걸어가며 서로에게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게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간소한 결혼식이 끝나고 경호 씨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우리의 집이 된 곳. 현관문을 열자 꽃으로 장식된 거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경호 씨의 딸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준 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새 출발을 축하해요. 모두가 떠난 후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요한 밤하늘.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경호 씨가 따뜻한 차 두 잔을 내왔어요. 새 출발을 위해 건배할까요? 우리는 조용히 찻잔을 부딪혔어요. 맑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혜 씨,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경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음이 복받쳐 올랐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러다 경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그 손길은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앞으로 매일 아침 눈 뜨면 당신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 말에 부끄러웠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설렘이 있을 줄이야. 저도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품에 안겼죠.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외로움을 견뎌온 두 사람.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 앞으로 당신이 아프면 제가 간호해 드릴게요. 힘들 때는 제 어깨에 기대세요. 우리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경호 씨의 속삭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남은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젊은 청년처럼 반짝였어요. 이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은 정말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깊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옆에는 경호 씨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나이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64세에 다시 찾아온 제 인생의 봄날.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가능할까?
주변에서는 뭐라고 할까? 수없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따라가 보니 인생의 황혼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행복은 언제든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꿈꾸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연인생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지혜를 나눠드릴게요. 주변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